이봐요. 33살 된 선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유럽 무대도 아닌 미국 리그에서 솔직히 은퇴 준비하러 온 거 아닙니까? 2025년 8월 13일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한 스포츠 바에서 들린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입니다. 20년 넘게 축구 경기를 분석해온 해설가입니다. 월드컵부터 각종 국제대회까지 수천 경기를 분석했죠. 제 분석은 여러 구단에서도 참고할 만큼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 아시아 선수의 미국 무대 이적 소식을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이 33세, 최근 시즌 득점은 줄고 부상도 잦았으니까요. 과연 이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까? 하지만 2달 동안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8월 10일 토요일, 손흥민의 데뷔전이 열렸습니다. 시카고 파이어와의 원정 경기였죠. 저는 ESPN 중계진과 함께 해설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저는 동료 해설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봅시다. 솔직히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손흥민은 후반 27분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통계 태블릿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저는 모든 선수의 움직임을 초 단위로 추적합니다. 터치수, 패스 성공률, 유효 슈팅, 스프린트 거리까지요. 후반 35분, 손흥민이 처음으로 공을 잡았습니다. 좌측 측면에서였죠. 그는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중앙으로 패스를 보냈습니다. 패스가 정확하게 동료의 발에 떨어졌고 그 동료가 다시 손흥민에게 리턴 패스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이 슈팅을 때렸습니다. 공은 골대 상단 코너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키퍼는 손도 못 대고 지켜봤죠. 저는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슈팅 속도, 시속 108km, 슈팅까지 걸린 시간 3초, 터치 수 겨우 3번. 해설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방금 뭐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골이었어요. 후반 42분, 손흥민이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우측에서였죠. 그는 수비수들을 제치고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동료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저는 급히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손흥민의 출전 시간 13분.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기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터치 수 17회, 패스 성공률 90%, 유효 슈팅 3개, 어시스트 1개, 키 패스 4개, 드리블 성공 5회 중 5회 성공, 스프린트 거리 847m.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이 수치를 90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터치 수 66회, 유효, 슈팅 11.7개, 키 패스 15.7개, 드리블 성공 19.6회.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건 프리미어리그 전성기 손흥민보다 더 좋은 수치였거든요. 경기 후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카고 파이어 감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황스러웠어요. 저런 움직임은 예상하지 못했죠. 33세 선수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로스앤젤레스 FC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답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매일 보는 모습이에요. 손흥민은 나이가 숫자일 뿐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고 파이어의 수비수 라파엘 차코프스키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동유럽 출신의 베테랑 수비수였죠. 손흥민 선수를 막는 게 어땠나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축구를 해왔는데 오늘 같은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좌측에 있다가 순식간에 우측으로, 중앙으로. 그의 스피드는 20대 선수들보다 빨랐어요. 호텔로 돌아와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ESPN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지난 5년간 메이저리그 사커의 모든 데뷔전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의 23분간 기록을 90분으로 환산했을 때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데뷔전 최고 수치였습니다. 티에리 앙리, 다비드 베컴, 카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심지어 리오넬 메시보다도 높았죠. 일주일 후 로스앤젤레스의 홈 경기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휴스턴 다이나모였죠. 이번에는 손흥민이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저는 경기장 분석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은 90분 풀타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좌측 윙에서 시작했습니다.
전반 7분, 손흥민이 첫 번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에서 공을 받아 좌측으로 드리블했고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중앙으로 패스를 보냈습니다. 동료가 슈팅을 했지만 골키퍼가 막았죠. 제 태블릿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패스 정확도 100%, 드리블 성공, 키 패스 1개. 전반 19분,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우측에서 공을 받아 중앙으로 드리블했고 수비수 둘을 제치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죠. 슈팅 속도 시속 112km, 골키퍼 반응 시간 0.3초. 너무 빨라서 반응할 수조차 없는 슈팅이었습니다. 전반 34분,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좌측 코너 근처에서 공을 받아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동료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하프타임에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전반 45분 동안 손흥민의 기록, 터치수 38회, 패스 성공률 91.7%, 유효 슈팅 5개, 골 1개, 어시스트 1개, 키 패스 7개, 드리블 성공 9회 중 8회, 스프린트 거리 847m. 동료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이 수치 정상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선수의 수치예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후반 18분, 세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에서 공을 잡아 좌측으로 패스를 보냈고 동료가 골을 넣었죠. 후반 29분,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우측에서 공을 받아 중앙으로 드리블했고 수비수 셋을 제치고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분석석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1 로스앤젤레스 FC의 완승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최종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손흥민의 90분 기록, 터치수 73회, 패스 성공률 89.4%, 유효 슈팅 9개, 골 2개, 어시스트 3개, 키 패스 12개, 드리블 성공 17회 중 15회, 스프린트 거리 3127m.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았거든요. 방송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밤새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ESPN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난 10년간 메이저리그 사커의 모든 경기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첫 시즌 평균 기록, 터치수 68회, 유효 슈팅 5.3개, 골 0.87개, 어시스트 0.73개, 키 패스 7.8개, 손흥민의 두 경기 평균 기록, 터치수 73회, 유효 슈팅 9개, 골 1.5개, 어시스트 2개, 키 패스 12개. 모든 항목에서 손흥민이 앞섰습니다. 메시보다 더 많은 터치, 더 많은 유효 슈팅, 더 많은 골, 더 많은 어시스트, 더 많은 키 패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ESPN 본사로 향했습니다. 수석 데이터 분석가인 마이클 톰슨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마이클, 이 데이터 좀 봐주세요. 제 계산이 맞나요? 그는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정말 손흥민 데이터예요? 네, 맞아요. 두 경기 합산 평균이에요. 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리 시스템으로 다시 계산해 볼게요. 5분 후, 그가 말했습니다. 계산 맞아요. 그런데 데이비드, 이거 알아요? 이 수치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드는 기록이에요. 33세 선수가요. 그것도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데이터는 명확해요. 손흥민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리오넬 메시보다 더 효율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영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옵타 스포츠의 수석 분석가 제임스 피어스를 찾았죠. 그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데이터 제공업체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제임스, 손흥민의 메이저리그 사커 데이터를 봤나요? 그가 웃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 팀 전체가 그 얘기로 난리예요. 토트넘이 역사상 최악의 실수를 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의미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지난 시즌 토트넘 기록을 보면 나이 때문에 체력이 떨어졌다고 평가받았어요.
하지만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보여주는 스프린트 거리, 유효 슈팅 수, 패스 성공률은 오히려 5년 전보다 좋아요. 5년 전이면 8세 때잖아요. 전성기 시절인데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손흥민은 늙은 게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의 과도한 일정과 압박 때문에 지쳤던 거죠. 메이저리그 사커의 여유로운 일정이 그를 되살린 거예요. 저는 한국으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스포츠과학연구소의 박준영 박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박사님, 손흥민 선수의 메이저리그 사커 적응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이 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국 선수 특유의 성실함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의 근육 상태와 심폐지구력은 28세 선수와 동등한 수준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철저한 자기 관리예요. 손흥민 선수는 10년 넘게 매일 새벽 훈련을 해왔어요. 식단 관리, 수면 관리, 재활 훈련까지 완벽하게 해왔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3주 후 저는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이번 경기는 특별했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는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를 자랑하는 팀이었거든요. 경기 전날 시애틀 감독 브라이언 슈메처를 인터뷰했습니다.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계획이신가요? 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좌측도 잘하고 우측도 잘하고 중앙도 잘해요. 그는 어디서든 위협적이에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애틀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특별한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수비수 둘을 손흥민에게 붙였죠. 하지만 전반 12분, 손흥민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우측에서 공을 받아 중앙으로 드리블했고 수비수 둘을 모두 제치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골을 넣었죠. 전반 27분,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좌측 코너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동료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하프타임에 시애틀 감독이 전술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수비수 셋을 손흥민에게 붙였죠. 후반 18분, 손흥민이 다시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에서 공을 받아 수비수 셋을 모두 제치고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3대0 로스앤젤레스 FC의 완승이었습니다. 경기 후 브라이언 감독을 다시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에요. 수비수 셋을 붙였는데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해요. 제가 30년 동안 축구를 해왔는데 이런 선수는 처음 봐요. 그날 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좋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사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던 거죠. 4주차 저는 손흥민의 4경기 평균 데이터를 완성했습니다. 터치 수 71회, 패스 성공률 87%, 유효 슈팅 8.5개, 골 1.75개, 어시스트 2.25개, 키 패스 11개, 드리블 성공률 91.2%, 스프린트 거리 3014m. 저는 이 데이터를 전 세계 주요 리그와 비교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 A, 분데스리가, 리그앙. 모든 리그의 지난 시즌 데이터를 비교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골 관여율은 90분당 4.0이었습니다. 리오넬 메시 3.2,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2.8, 킬리안 은바페 3.5, 엘링 홀란드 3.7. 손흥민이 전 세계 모든 리그를 통틀어 1위였습니다. 저는 ESPN 편집장을 찾아갔습니다. 존, 특집 기사를 쓰고 싶어요. 제목은 손흥민이 증명하는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가 웃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한 달 전만 해도 손흥민을 의심했잖아. 네, 완전히 틀렸어요. 26년 경력상 가장 잘못된 판단이었죠. 기사를 쓰면서 저는 여러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전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감독 디에고 시메오네도 인터뷰했죠. 손흥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손흥민은 완벽한 선수예요. 기술, 스피드, 지능, 성실한 모든 게 완벽해요. 제가 30년간 축구를 해왔는데 손흥민만큼 완벽한 선수는 5명도 안 돼요.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 감독 게러스 사우스게이트도 인터뷰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보낸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쉬운 판단이었죠.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를 놓친 건 저희의 큰 손실입니다. 저는 기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손흥민을 나이로만 판단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33세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전성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인생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경기 동안 골 7개, 어시스트 9개, 90분당 골 관여율 4.0, 전 세계 모든 리그를 통틀어 1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성기보다 더 좋은 수치입니다. 유효 슈팅,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모든 면에서 5년 전보다 뛰어납니다. 기사가 발행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 820만, 공유 52만 건. 제 26년 경력상 최고 기록이었죠. 영국 BBC가 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SPN의 베테랑 분석가가 인정한 손흥민의 증가라는 제목이었죠. 독일 스포츠 빌트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가 낳은 괴물, 손흥민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다. 프랑스 레퀴프는 한술 더 떴습니다. 메시를 넘어선 손흥민, 통계가 증명하는 새로운 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SPN 연례 시상식이 있었거든요. 저는 올해의 축구 분석가 상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기사 덕분이었죠.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26년간 데이터 분석가로 살아왔습니다. 숫자를 신뢰했고 통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숫자를 넘어선다는 것을요. 손흥민의 데이터는 확실히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의 프로페셔널리즘, 팀 동료들에게 주는 영감, 수백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전하는 희망, 33세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의 열정, 새벽마다 훈련장에 나오는 그의 성실함, 후배들을 지도하는 그의 리더십. 이 모든 건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손흥민을 위대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손흥민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열정이라는 것을요. 2026년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때 34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나이를 초월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숫자가 아니라 열정으로 축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6년 경력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손흥민의 최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8경기를 치른 지금 그의 기록은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골 14개, 어시스트 18개, 골 관여율 여전히 4.0, 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손흥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진정한 위대함은 나이를 초월한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33세 손흥민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33세면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성기는 지났다고 말하죠. 하지만 손흥민은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33세에 인생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재능?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끊임없는 자기개발, 프로페셔널리즘,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33세 손흥민을 세계 최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370억 원을 받고 손흥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보낸 건 한 시대를 풍미한 레전드, 팀의 정신적 지주, 아시아 시장 전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는 7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리그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새로운 역사를 쓰는 레전드를 얻었습니다. 손흥민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진짜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것을요. 26년간 스포츠 분석가로 살아온 저로서 손흥민만큼
명확하게 한 가지를 보여준 선수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